이번 테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계 분쟁 지역 곳곳을 다닌 전문가 김영미 PD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네. 자, 이번에 피해를 입은 교회가 3년 동안 이번 성지순례를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3년 동안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갑니까? 네,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서도 가장 치안이 안 좋은 곳이고요. 네. 그쪽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팔레스타인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리비아 같은 경우 혼란이 틈타서 무장 세력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자, 그곳에 지금 성지순례가 앞서 현지 리포트 얘기로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곳을 지나서 간다, 꼭 왔다가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어떤 것이 있길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거죠? 네, 그곳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시나이 산이 있고요. 네. 또 그 옛날 이제 창세기나 그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성지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 외국인, 한국인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네. 그쪽의 치안이 너무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무장 세력들이 모여들었고요. 심지어는 그 전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부품도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들어갈 정도로 무장 세력들에게는 아주 활짝 열린 장입니다. 네. 자, 그간 이집트가 여행 자제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행이든 선교든 간에 이집트 자체로 떠난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이집트 자체 치안이 너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내일이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의 상태에 있습니다. 네. 특히 모르시 대통령이 추출된 다음부터는 무슬림 형제단이나 이런 쪽의 무장 세력들이 계속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안전과 실제 벌어지고 있는 안전 정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자살폭탄 테러 소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에 폭탄을 장착한 것도 아니고요. 아예 자살폭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거 속수무책입니까?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 자살폭탄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에서 계속 성행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전 아랍 지역에 혼란이 거듭된 곳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자살폭탄의 경우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그 자살폭탄 요새 조끼를 입는데요. 그 폭탄을 쥐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외국인이 모이는 곳이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상징적인 곳 이런 곳에서는 항상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런 곳이 주로 자살폭탄하는 아주 요주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혹시 이번 테러를 자행한 집단이 동양인, 특히 우리 한국인을 노렸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을 노렸다기보다도 네. 외국인 관광객을 노렸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노렸다고 하면은 이교도 관광객을 노렸다고 보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타바 국경 쪽에는 계속 관광 오는 외국인 차량들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를 골랐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네. 따로 카이로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따라왔거나 그랬을 확률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인을 노린 것은 아니고 이교도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마침 저희가 표적이 된 거군요. 네, 이교도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 네. 지금 현재 이집트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무슬림 형제단과 모르시 대통령과 무슬림 형제단 그다음에 군부 정권 굉장히 많은 대립을 가졌고 또 네. 얼마 전에 수백 명이 시위 도중에 죽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들이 지하로 숨으면서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집트 전국 상황이 지금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집트 정국이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인데요. 네.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된 다음에 무슬림 형제단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얼마 못 가서 군부에 밀려나는 형태를 보였고요. 현재 무바라크 대통령뿐만 아니라 무르시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기 LCC 최고사령관, 군 최고사령관이 대선에 출마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집트 상황이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같은 경우는 다시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와중에 지난 민주화 혁명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멸망했던 국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요. 당분간 이런 혼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집트 테러 집단의 성격이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교도를 노리는 집단도 있고요, 돈을 노리는 집단, 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도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 이해 집단들이 지금 얽혀 있는 상태입니까? 이런 집단들이 여러 집단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들 대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은 군경의 치안이 미치지 않고 있고, 또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큰 이슬람 단체가 뒷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돈을 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도나 그런 사람들이고, 현재 이집트는 주로 관광객을 받아서 국가 재정 상당 부분을 충당하던 나라입니다. 네. 그러나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국가의 재정이 힘들어졌고 국민들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돈을 노리는 집단들이 나온 것 같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단체도 있지만 또 테러 자금을 위해서 또 활동하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오는 이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소식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만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름을 외우기 힘들 만큼 수많은 무장단체들이 계속 우후죽순 지금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영미 PD께서는 그동안 그 세계 분쟁 지역을 많이 다녀보셨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 그 폭탄 테러를 받은 버스가 뼈대만 남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폭탄 테러의 위력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폭탄 그 정도 버스가 다 타버렸지만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터진 폭탄치고는 그렇게까지 큰 위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라크 같은 경우는 한 번 터지면 수백 명이 죽는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집트도 더 많은 폭탄 테러가 생기면서 이라크처럼 비슷하게 더 큰 위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잊음만 하면 터져서 안타까운데요. 혹시라도 지금 그 여행 자제 지역, 위험 국가를 가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부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국제 뉴스를 좀 자주 보면서 자기가 갈 지역에 대한 안전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네. 아까도 그 카이로 교민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는 안전 정도와 전문가가 판단하는 안전 정도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안전 전문가들이 그런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해서 계속 꾸준히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건 항상 즐거워야 되는 건데 안전을 걱정하면서 하는 여행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급진 세력에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관광을 앞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은 가능한 이런 위험한 지역은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아직까지 이번 테러의 배후 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자행을 했다고 밝힐 것으로 보십니까? 대부분 자기 무장단체들이 자기가 했다고 발표를 하는 편인데요. 네. 안 한다 하더라도 이쪽 중동이나 아랍 쪽에서 자살폭탄을 하고 범인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 자살폭탄의 경우는 자살한 범인 당사자가 이미 희생됐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기가 힘들고요. 또 이쪽에서 과학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나오더라도 큰 의미는 없고 이미 희생자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데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가 김영미 PD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